노후 준비를 위해 헤디튜브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번주 금요일에 발생한 마진콜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. 한국계 미국인 헤지펀드 매니저 미국 월스트리트를 뒤흔들다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저번주 금요일이죠. 3월 26일 물량이 터지면서 떡락한 종목들입니다. 비아콤 CBS 흐르다가 26일날 물량을 맞고 한 차례 더 떨어집니다. 디스커버리 역시 흐르다가 물량 맞고 떨어집니다. 바이두 중국 검색업체죠. 26일날 물량 터지고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텐센트 뮤직 스트리밍 업체죠. 중국 26일날 물량 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웨이핀후이라고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건 역시 26일날 물량을 맞고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. 그리고 아이치라고 중국판 넷플릭스 같은 건데 이건 역시 26일날 물량이 터지고 주가가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 업체들의 공통점이 뭐냐? 한 주간 쭉 빠지다가 금요일에 물량이 터지면서 한 차례 더 폭락한 그런 하락을 보여주는데 블럭딜 형식으로 매도가 되었다고 합니다. 이게 무슨 일인가요? 골드만삭스가 발표했습니다. 105억 달러어치 블록딜을 한 것으로. 그리고 전체 매도 물량은 350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보유 주식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아케고스 캐피탈의 레버리지로 인한 반대 매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평소에 아케고스의 이제 사장이죠. 빌 황이 비아콤하고 디스커버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. 이 외에도 많은 기사에서 이미 빌 황이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확인시 되고 있습니다. 현재 아케고스 사이트도 안 열리는 상태입니다. 어쩌다가 마진콜 사태까지 가게 됐을까요? 아케고스 캐피털은 5배 레버리지로 50억 달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. 5배라니 엄청 위험함이 느껴지죠? 비아콤 주식을 가지고 마진콜 사태까지 간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비아콤 자체가 실적이 부진해서 투자 의견이 하향되면서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. 그 와중에 30억 달러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주식이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. 또 그 이유가 파라마운트 플러스라고 넷플릭스 같은 걸 또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디즈니가 넷플릭스랑 경쟁하는 그 와중에서 파라마운트가 되겠냐? 뭐 이런 생각 때문에 3일간 37%가 떡락을 했고 5배 레버리지를 하면 20%만 떡락해도 이제 파산인데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파산 시점까지 와가지고 증거금을 더 안 넣으면 다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마진콜이 되어버렸고 물량이 터지면서 다 던지게 된 것입니다. 이렇게 이제 비아콤 뿐만 아니라 디스커버리 앞에 보여드렸던 그것들 등등이 다 마진콜이 되어버린 거죠. 그렇다면 빌 황은 누구인가요? 빌 황은 한국계 미국인 거물 헤지펀드 매니저로 고3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2001년 타이거 아시아 펀드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해서 수익률이 매우 좋아 유명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2012년에 내부거래 혐의로 유죄가 되어 680억 합의금을 내고 나왔습니다. 그 이후로 투자업계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요. 이제 결론적으로는 헤지펀드 하나가 과도한 레버리지로 망가진 사건에 불과하고 우리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면 한순간에 훅 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으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크레딧 스위스, 노무라, 골드만삭스, 모건 스탠리가 거래한 것입니다.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범죄자죠? 범죄자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그 과도한 레버리지로 투자를 할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. 큰 수수료의 유혹에 블랙리스트에서 지워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모종의 딜이 있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관련 투자은행들의 하락도 있는데요. 특히 노무라는 많이 빠졌습니다. 손실액이 2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 노무라가 감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 역시 떡락했고 모건 스탠리, 골드만삭스도 떨어졌습니다. 뭐 이렇게 떨어지고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는 헤지펀드가 빌황 혼자냐 이것에 대한 의문입니다. 만약에 아직도 많이 있다면 또 그 사람들이 앞의 그 주식들처럼
며칠간 심하게 흐른다면 다시 마진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. 요새 게임스탑도 그렇고 미국 주식이 참 어려운 형국인 것 같네요. 마진콜 사태로 인한 떡락을 지켜보면서 투자자로서 든 생각은 수급으로 인한 떡락인데 저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. 그런데 일단 실적이 안 좋은 비아콤하고 디스커버리는 조금 애매하죠? 하지만 실적이 괜찮은 바이두나 텐센트 뮤직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변수는 이 두 기업은 중국 기업이라는 거죠. 바이두나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다고 했죠. 그래서인지 마진콜 물량이 쏟아져 나왔을 때 주식이 떡락했지만 그 물량들을 다 받아내면서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그리고 현재는 상승 중이고요. 텐센트 뮤직 역시 마진콜 물량이 나왔을 때 떡락했다가 그것을 다 받으면서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현재 상승 중이고요. 이런 모습을 보니까 뭔가 어떤 사람의 손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득이 되고 그 본질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참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자본주의의 냉혹함도 느껴졌는데요. 누군가의 시체를 뜯어먹는 이 하이에나들 그리고 사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.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이 사태를 잘 파악하고 이렇게 수익을 냈을지 파악하기는 뭐 사실 힘들죠. 하지만 한 분 밝혀진 분이 있습니다. 그건 바로 돈 남은 누님인데요. 이 사태 속에서 본질을 잘 파악하고 이거는 수급의 문제라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확신을 했는지 많은 물량을 주수면서 이제 줍줍에 성공한 돈 남은 누님을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운영하는 펀드가 요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ETF답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맞는데 제 생각으로는 줍줍할 수 있는 건 줍줍할 수 있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기까지가 마진콜 사태에 대한 내용입니다. 하지만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면 가십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겠죠?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. 첫 번째는 레버리지는 너무 과하면 파산이다 라는 점입니다. 이번 사태가 너무 잘 설명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으면 가만히 있자라는 것입니다. 사건을 마진콜로 물량이 터져서 수급 문제로 주가가 하락했다고만 생각했다면 아직도 흐르고 있는 비아콤이나 디스커버리를 사서 힘들지도 모릅니다. 모르는 것은 구경하는 게 정답입니다. 세 번째는 초우량 기업이 아니면 올인하지 말자입니다. 초우량 기업은 개인적으로 시가총액 20위 안의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미국 기업이어야 합니다. 이번 사태 때 비아콤이 그렇습니다. 비아콤은 S&P 500 기업으로 시총도 좀 되고 괜찮은 느낌입니다. 그런데 실적 이슈로 하락하는 형국에 5배 레버리지 이슈까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